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보리쌤 이미라입니다. 우리 오늘 선생님과 달의 수업을 하게 되는데요. 정식으로 다 함께 인사하고 시작하겠습니다. 모두 공수 인사. 네, 우리 친구들 반갑습니다. 오늘은 선생님과 달의 수업을 해볼 텐데요. 우리 친구들 달해가 무슨 뜻인지 알고 있나요? 네, 알고 있는 친구도 있겠지만 무슨 말일까? 처음 들어봐요 하는 친구들도 있지요. 달에는요, 차, 다자, 우리 마시는 녹차 있지요. 녹차를 이야기하는 차, 다에 예절, 내자를 써서 달해라고 합니다. 결국 달에는 차 마시는 예절, 그리고 차 생활을 통해서 예절 공부를 할 수 있다는 뜻이겠죠? 우와, 차를 마실 때도 예절이 필요한가요? 네, 맞습니다. 차를 마시는 에티켓도 있어야지 되고요. 지혜로운 우리 선조께서는 차 생활을 통해서 예절 공부도 함께 하셨답니다. 우리 친구들, 나는 축구 선수 되고 싶어요 하는 친구들이 있지요. 축구 잘하고 싶을 때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네, 매일매일 공도 차고 축구 시합도 하고 또 경기도 보게 되지요. 이렇게 노력하면 축구를 잘하게 되듯이 나는 예절 바른 사람이 되고 싶어요. 몸도 마음도 바르게 행동하고 싶습니다. 자, 그럴 땐 예절 공부도 연습도 필요하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요? 차 마시는 동작을 통해서, 차를 우리는 과정을 통해서 예절을 몸에 익힐 수가 있답니다. 자, 그럼 선생님하고 달의 수업 시작하기 전에 차를 이용한 예절이라고 하니 차가 무엇인지 한번 알아봐야겠죠? 자, 그럼 우리 친구들, 차가 뭘까요? 네, 녹차 마셔본 친구도 있을 텐데요. 차 하면 떠오르는 게 바로 녹차지요. 그리고 우리 친구들 좋아하는 여러 가지 차들이 있습니다. 겨울이 되니 유자차, 여름에 시원한 오미자차, 자, 율무차도 있고요. 또 뭐 옥수수 수염차라든지 다양한 차들이 있습니다. 네, 우리 친구들이 좋아하는 차들이 많은데 달에 공부할 때는요, 약속을 한 가지 하셔야 된답니다. 차라고 하는 것은 차나무가 있습니다. 이 차나무에 어린 잎이나 싹으로 만든 것만 차라고 이름을 붙일 거예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좋아하는 유자차, 율무차, 오미자차, 둥글레차, 자, 이런 차들은 그냥 대용차라고 부를 거예요. 지금부터 선생님하고 차 이야기 할 때는 차나무의 잎으로 만든 것만 차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차나무의 잎으로 만든 차는 또 종류가 많을 것 같은데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첫 번째, 우리 친구들이 잘 알고 있는 녹차, 그리고 홍차, 맞습니다. 그리고 보이차, 가끔 중국집에 가면 보이차 마실 수가 있지요. 그리고 차나무 잎을 가지고 백차라든지 청차, 황차, 이렇게 다양한 차들을 만들어낸답니다. 말차라고 해서 녹차 가루를 이용한 여러 가지 음식들도 있는데, 녹차 아이스크림, 녹차 카스테라, 쿠키, 녹차 초콜릿, 아마 우리 친구들 많이 먹어봤을 텐데요. 자, 이때도 녹차 가루가 들어간답니다. 이렇게 다양한 차들이 있습니다. 자, 이 차를 이용한 예절 공부 굉장히 기대되시죠? 선생님하고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는요, 차나무의 잎으로 만든다고 했습니다. 그럼 도대체 차나무는 어떻게 생겼을까요? 우리 친구들 아마 차나무를 본 기억이 별로 없을 거예요. 서울에서는요, 차나무가 자라기 조금 힘든 기온이죠. 그래서 차나무를 보기 위해서는 저 따뜻한 남쪽 지역으로 가야지만 된답니다. 우리 친구들이 잘 알고 있는 제주도, 그리고 전라남도의 보성, 경상남도의 하동이나 또 김해 지역에 가면 유명한 차 농원들이 많이 있답니다. 자, 이렇게 보성의 차밭을 한번 가볼까요? 보성의 차밭 사진을 보면요, 차나무들이 산 비탈에 줄을 지어서 이렇게 쭉 자라고 있습니다. 우와, 아주 멋진 풍경이지요. 차나무는 이렇게 사시사철 푸른색을 유지하면서 이렇게 잘 자라고 있네요. 자, 차나무 잎을 좀 더 자세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차나무 잎을 보면요, 이파리가 둥글게도 생겼고, 그치, 뾰족뾰족한 톱니바퀴 모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잎 표면 아주 반질반질하죠. 자, 이런 나무 잎을 보면 이게 차나무인가? 우리 친구들이 알아봤으면 좋겠네요. 자, 이 차나무는
이 잎을 그냥 따서 다 먹을 수는 없답니다. 봄이 됐을 때, 어린 순이 돋아났을 때, 여린 싹이 돋아났을 때 그 싹을 따서 맛있는 녹차를 만든답니다. 그럼 맛있는 녹차를 만들기 위해서는 봄에 차밭을 방문해야겠죠? 자, 찻잎을 이렇게 봤고요. 그럼 다음 사진을 한번 볼까요? 자, 사진에 아주 예쁜 꽃이 나왔습니다. 이 꽃 이름은 뭘까요? 네, 당연히 차꽃이지요. 우리 친구들 차나무도 보기 힘들었는데 차꽃도 아마 오늘 처음 보는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이 차꽃은요, 봄, 여름, 가을, 겨울 중 어느 계절에 피어날까요? 네, 봄인가? 여름일 수도 있고, 가을인가? 동백처럼 겨울인가? 궁금하시죠? 지금 가을에, 늦은 가을이나 이른 겨울에 차나무의 꽃들이 흐드러지게 피어난답니다. 따뜻한 지역에 있어서 가능하겠지요? 지금쯤 보성에 가면 아마 아주 예쁜 꽃들이 많이 피었겠네요. 자, 이 차나무의 꽃은요, 향기도 아름답고 생긴 모양새도 예쁘게 생겼지만 아주 신비로운 또 비밀을 간직하고 있답니다. 차나무에 꽃이 지고 나면 무엇이 맺힐까요? 네, 당연히 열매가 맺히겠죠. 이 열매 속에 있는 씨앗이 점점 자라면 자, 어떻게 되나요? 네, 이렇게 밤송이처럼 벌어지면 딱딱한 씨앗이 들어있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옛날 사람들은요, 참나무의 씨앗을 봤더니 마치 연꽃의 씨앗처럼 딱딱한 껍질 속에 들어있어서 우와, 군자의 꽃 연꽃과 닮아 있구나, 차나무를 더 소중히 여겼답니다. 자, 이 차나무의 씨앗이 신기한 이유는 차나무의 씨앗을 땅속에 심었습니다. 자, 그럼 뿌리가 내리겠죠. 뿌리가요, 사방으로 이렇게 퍼지는 게 아니라 일직선으로 밑으로만 자란답니다. 그래서 귀한 차나무를 좀 옮겨서 잘 심어볼까? 나무를 파다가 다른 곳에 옮겨 심으면 잘 자랄 수가 없답니다. 그래서 옛날에 왕이 자, 공을 세운 신하에게 차씨를 선물을 내리는 거예요. 차나무처럼 충성심을 가지고 나를 잘 지켜다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었겠죠. 차나무의 씨앗을 보면 이렇게 차의 충절심과 절개와 지조를 함께 느낄 수가 있답니다. 자, 차나무에는 아주 많은 비밀들이 숨어 있는데요. 다음 사진을 보면은 우리 친구도 아마 깜짝 놀랄 거예요. 어떤 수수께끼가 숨어 있는지 사진 같이 한번 볼게요. 사진을 살펴보면 우와, 뭐가 이상한 거지? 아니면 우와, 선생님 이 사진 되게 이상해요. 어떻게 이런 사진이 있을 수가 있죠? 자,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들도 있을 것 같아요. 사진을 자세히 보면요, 나무 가지에 꽃하고 열매가 같이 맺혀 있습니다. 이상할 수도 있고 뭐가 이상하지? 하는 친구도 있겠네요. 자, 이 사진은 되게 이상한 사진이에요. 왜냐면 보통 식물들은 꽃이 피고 나서 꽃이 다 떨어지고 나면 열매가 맺힌답니다. 이 열매가 점점점 익어가서 열매를 수확할 때는 꽃들은 절대 볼 수가 없죠. 그래서 한 가지에 꽃과 열매가 같이 매달려 있는 거는 거의 볼 수가 없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거죠? 차나무에 꽃과 열매는 한 가지에 지금 매달려 있습니다. 합성을 한 걸까요? 네, 재미있죠. 자, 차나무의 꽃이 늦가을에 꽃이 피운다고 좀 전에 선생님이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 꽃나무가 꽃이 펴서 떨어지고 나면 역시나 작은 열매가 맺힐 거예요. 그런데 이 열매가요, 겨울이 지나고 봄이 지나고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지나면서까지 점점 커지고 빨갛게 익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가을에 새로운 가지에서 피어나는 새로운 꽃과 만날 수가 있답니다. 동백나무과에 속하는 이 차나무는요, 이런 특별한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지혜로운 선조님들이 차를 마시면서 예절 공부도 하면서 우와, 차나무 정말 신비롭구나, 열매와 꽃이 만나다니, 그래서 아주 재밌는 별명을 붙였습니다. 열매실, 꽃, 화, 서로 만난다는 상봉, 나무 숫자를 써서 시라, 상봉수, 엄마랑 아이가 서로 만났어요. 모자, 상봉수. 자, 이렇게 재밌는 별명도
붙였다고 합니다. 참나무가 잎도 신기하고 꽃도 신기하고 열매도 신기하죠. 자, 이렇게 멋진 차나무를 보면서 예절 공부를 하면서 차의 정신을 배울 수가 있었네요. 자, 그러면 우리가 차나무에 대해서도 알아봤는데 도대체 차는 언제부터 마시기 시작했을까요? 지금은 일상생활에서 건강한 음료로 차를 많이 마시고 있습니다. 동양에서도 차를 많이 마시고요. 홍차는 또 서양 사람들이 많이 마시죠. 자, 이렇게 동서양이 많이 마시는 음료, 자, 이 차는 언제부터 인류가 마시기 시작했을까요? 힌트를 한번 드릴까요?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자, 어떤 친구? 네, 500년 전? 아니에요. 1000년? 아닙니다. 5000년 전부터 차를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5000년 전에 중국에 신농이라는 농업의 신이 있었답니다. 머리에 소의 뿔을 가진 신농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이 사람이 차를 처음 마셨다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신농은요, 농사의 신이었어요. 사람들에게 불을 사용하는 방법, 그리고 농사 짓는 방법을 알려주고 있었는데, 자, 어느 날 여러 가지 식물을 직접 뜯어서 맛을 보고 효능을 검증하기 위해서 이런저런 맛을 보면서 실험을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산으로 들러 나갔다가 그만 독이 들어가 있는 여러 가지 풀들을 먹게 됩니다. 자, 독에 중독이 됐어요. 굉장히 괴로웠겠죠? 몸도 많이 아프고 힘들었을 거예요. 그러다가 우연히 옆에 있는 나뭇잎을 뜯어서 먹어보게 되는데 다행스럽게 독이 다 해독이 되고 낫게 된답니다. 그래서 우와, 이게 무슨 나무지? 하고 살펴봤더니 네, 맞습니다. 바로 차나무의 잎이었어요. 그래서 우와, 신기하다. 차나무의 잎은 해독의 기능을 가지고 있구나. 자, 그래서 처음에 사람들은 차나무를 약으로 사용을 했을 거예요. 자, 머리가 아플 때 두통약으로 차를 먹었겠죠. 소화가 안 될 때도 차를 먹었을 거예요. 자, 힘이 없고 기운이 빠졌을 때도 차를 먹었을 거예요. 피곤하거나 잠이 막 쏟아질 때도 차를 마셨을 겁니다. 자, 이렇게 약으로 차를 복용을 했을 거고, 그러다가 이렇게 건강하고 몸에 좋은 차는 약보다는 일상생활에서 더 많이 먹는 방법이 없을까 고민했을 거예요. 그래서 반찬으로 또 먹기 시작했습니다. 음식으로 맛있게 나물도 무쳐 먹고 장아찌도 담아 먹고 아마 그렇게 차를 먹었겠죠? 그러다가 일상생활에서 더 다양하게 쉽게 자주자주 즐기기 위해서 음료수로 마시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5000년 전부터 차를 인류는 함께 해오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차를 마시기 시작한 역사도 알아봤습니다. 네, 5000년 전부터 먹기 시작한 차를 오늘날 우리도 이렇게 즐기게 되었는데요. 자, 오늘 먹을 녹차는 어떻게 만들어졌을까요? 차나무의 어린 잎을 가지고 만든다고 했는데 정말 만드는 방법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봄날에 따뜻한 봄날에 차밭을 나갔습니다. 그리고 나무에 올라온 어린 찻잎의 싹을 하나하나 손수 딸 거예요. 자, 그리고 깨끗하게 다듬어서 뜨거운 프라이팬 같은 솥에다가 덮어줄 거예요. 우리 친구들 덮는다라는 말 알고 있어요? 자, 볶는다는 말은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물이나 기름을 넣어서 요리할 때 볶아줍니다 라는 말을 사용하지요. 그런데 덮는다라는 말은 물이나 기름 없이 뜨거운 곳에서 저어주는 것을 덮는다라고 합니다. 차는 이렇게 덮어서 만드는 거예요. 덮는 동안 수분이 날아가겠죠? 그리고 비벼도 주고 주물러도 주고, 자, 이런 과정을 여러 번 되풀이하면서 우리가 마실 수 있는 녹차가 완성이 됩니다. 뜨거운 물을 만나면 마실 수 있는 녹차가 될 거예요. 자, 이렇게 덮고 놓은 녹차를 오늘 준비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질문이 또 있는 친구들이 있을 것 같아요. 녹차를 평소에 우리 친구들이 자주 마시진 못했지요. 근데 혹시 커피는 마시나요? 네, 커피는 더더욱 안 마실 거예요. 우리 친구들이 아직 커피를 안 마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바로 카페인 때문이죠. 카페인을 마시게 되면
밤에 잠을 못 자요. 그럼 성장기에 있는 우리 어린 친구들이 키가 쑥쑥 자랄 수 없기 때문에 어른들은 아직까지 어린 친구들에게는 커피를 권하지는 않습니다. 자, 그런데 차에는 카페인이 없을까요? 없을 것 같아요? 있을 것 같아요? 네. 차에도 카페인이 있답니다. 그러면 오늘 다른 수업을 하는데 저희 차 마시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자, 걱정하는 친구들이 있죠. 네, 차는 아주 건강한 음료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차에는 다양한 좋은 성분들이 들어있어요. 카페인도 나쁜 성분은 아니에요. 자, 이렇게 카페인도 들어있지만 여러 가지 성분 중에서 대안인이라는 성분이 함께 들어있습니다. 대안인은요, 카페인을 조절을 하는 기능이 있답니다. 카페인이 몸 밖으로 빨리 배출되게끔 도와주고요. 카페인이 몸에 쌓이지 않게 도와주고, 또 카페인이 너무 심하게 이렇게 발현되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을 한답니다. 그래서 우리 어린 친구들도 차를 마실 수가 있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차를 함께 즐겨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피부를 좋게 하거나 충치를 예방하거나 다양한 좋은 기능이 함께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이 혹시 기회가 된다면 너무 달콤한 음료, 그리고 여러 가지 성분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 그런 음료를 마시는 것보다 건강한 차를 즐겨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건강한 음료를 우리 성도님들은 지혜롭게 차 생활을 통해서 예절 공부까지 하게 된답니다. 차를 통해서 예절 공부를 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을 것 같아요. 차를 한 잔 마신다는 거는요, 나를 성찰하는 계기가 된답니다. 차는요, 오감을 통해서 마시거든요. 그러면 청각, 그리고 따뜻한 도자기의 감촉을 느낄 수 있는 촉각, 그리고 향기를 맡을 수 있는 후각, 그리고 색을 보는 시각, 그리고 맛을 보는 미각까지 총동원이 되어야지만 차를 아주 잘 즐길 수가 있답니다. 이렇게 내 감각에 집중한다는 것은 나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는 겁니다. 나에 대한 관심은 나를 사랑하는 마음의 시작이랍니다. 이렇게 차를 마시면서 나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면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게 된답니다. 차는 굉장히 또 멋스러운 행위였습니다. 차를 마신다는 것은 그냥 차를 마셔도 좋지만 차를 마시면서 앞에 놓인 꽃을 감상하거나 아름다운 예술 작품을 감상하거나, 그리고 차를 마시면서 음악을 듣거나, 그리고 차를 마시면서 아름다운 자연을 감상하거나, 자, 이렇게 차는 그냥 차를 오롯이 마시는 것만으로도 멋있는 행동이지만 차와 더불어서 다양한 예술 작품을 감상하는 등 예술 활동을 즐길 수가 있었답니다. 차는 굉장히 멋스러운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차는요, 굉장히 다양한 의미를 담고 있다고 했지요. 차에 들어가 있는 여러 가지 의미를 내가 보고 배워야겠다라는 생각을 하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차 속에 들어있는 충절, 지조와 절개, 자, 이런 것들을 되새기 위해서 차를 마셨겠죠. 그래서 다르는 나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시작해서 이웃을 사랑하고, 그리고 나를 점점 발전시켜 나가는 인문적 삶의 교양을 느낄 수 있는 멋진 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잠시 뒤에 우리 친구들하고 차를 직접 마셔볼 텐데요. 자, 준비가 되어 있는 도구들이 있습니다. 앞에 놓여진 다반, 종이로 만들어서 지다반이라고 부를 거예요. 다반이 준비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차종 하나씩, 네, 준비가 되어 있죠. 차타기에 차종을 이렇게 올려놓고 차를 꺼내 놓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친구들 이제 선생님과 함께 차를 직접 우려서 마셔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차를 우리는 사람은 팽주라고 하고요. 차를 우리는 과정은 행다라고 합니다. 우리 친구들 달에는 차 마시는 예절, 그리고 차를 우리는 과정을 통해서 몸과 마음을
반듯하게 예절 연습을 할 수 있다고 했죠? 지금부터 차를 우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차상에 다양한 도구들이 차려져 있습니다. 도구의 명칭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상을 살펴보면요, 아주 재밌는 주전자가 있습니다. 손잡이가 옆으로 달려 있죠. 자, 이 도구는 다관이라고 부릅니다. 다관은요, 차를 넣어서 따뜻하게 우려내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다관 옆에는 작은 받침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 받침의 용도는 뭘까요? 네, 이 받침에는요, 다관의 뚜껑을 올려놓을 수가 있답니다. 이 받침의 이름은 개치라고 합니다. 개치는 다관의 뚜껑을 올려놓는 용도로 사용이 됩니다. 자, 옆에는요, 사발이 하나 놓여져 있습니다. 입술이 뾰족 튀어나와 있지요. 자, 이 사발의 용도는 뜨거운 물을 부어서 여기서 잠시 식히게 됩니다. 수구라고 부릅니다. 자, 수구 옆에는요, 다곤이라고 하는 차를 우릴 때 사용하는 깨끗한 행주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다관, 개치, 수구, 다권. 자, 위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위에는 우리 친구들이 잘 알고 있는 찻잔이 있는데요. 이 찻잔을요, 뒤집어서 보면 딸랑딸랑 종 모양으로 생겼습니다. 그래서 찻종이라고도 부른답니다. 자, 찻종은요, 여기서부터 1번, 2번, 3번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찻종 뒤에는 나무 접시 모양의 그릇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 찻탁이라고 합니다. 이 찻탁은요, 접시가 아니라 찻종을 직접 여기 올려놓는 용도로 사용됩니다. 하지만 커피를 먹을 때처럼 이렇게 받침을 들고 차를 마시지는 않습니다. 우리나라의 차 생활의 에티켓은 찻탁은 바닥에 내려놓고 차를 마실 때는 찻종만 들어서 마시게 됩니다. 자, 찻종 옆으로 가보겠습니다. 작은 나무 숟가락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이 숟가락으로 뭘 할까요? 네, 차를 떠서 넣는 역할을 하겠죠? 자, 작은 숟가락 차시라고 부릅니다. 자, 차시 뒤에는요, 예쁘고 귀여운 항아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 항아리 속에는 뭐가 들어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귀한 차가 담겨져 있겠죠. 자, 귀한 차를 담아서 차오에 소중히 보관을 한답니다. 자, 그리고 탕관에는 아주 뜨거운 물이 담겨져 있습니다. 뜨거운 물이 담겨져 있는 주전자, 탕관, 그리고 뒤에는 물을 버릴 수 있는 태스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물론 차를 우릴 때 이렇게 다양한 도구들이 있으면 더 멋지게 차를 우릴 수가 있겠지만 집에서 이런 도구들이 없다고 해도 아주 간편하게 차를 우려서 마실 수가 있겠죠? 자, 지금부터 팽지 선생님이 차를 우려서 우리 친구들에게 대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친구들 준비되셨죠? 자, 그럼 지금부터 차를 우려 보겠습니다. 공수 인사. 먼저 다곤을 들어서 왼손으로, 그리고 뜨거운 물을 수구에 부어줍니다. 다관의 뚜껑을 열어서 개치 위에 올리고 수구에 뜨거운 물을 다관으로 옮깁니다. 자, 우리 친구들은 물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세요. 차를 우리는 과정은 오감을 다 사용해서 즐기게 된답니다. 다관으로 옮겨진 뜨거운 물은 다시 찻종으로 옮기겠습니다.
이렇게 뜨거운 물을 부은 거는 차를 우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릇들을 따뜻하게 데우기 위해서입니다. 자, 그 뜨거운 물이 수구에서 다관에서 그리고 찻종으로 옮겨졌습니다. 차를 우릴 물을 수구에서 식히고 있는 동안 찻종을 다시 예열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 잔부터 따뜻하게 데워서 제자리에 이렇게 따뜻하게 찻종을 데워 놓으면 차를 마실 때 빨리 식지 않고 차를 맛있게 마실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예열이 끝났습니다. 이제 차를 맛있게 우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관의 뚜껑을 열어서 개치 위로, 그리고 차물을 가지고 옵니다. 차실을 가져다가 한 스푼이면 2사람 정도 차를 마실 수가 있습니다. 차시도 제자리, 그리고 차후에 뚜껑을 가져다가 닫아서 차후도 제자리에 놓습니다. 자, 이제 뜨거운 물을 부어 볼 텐데요. 오감을 사용해서 차를 우린다고 했지요. 물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세요. 수구에서 알맞게 식혀진 물을 다관에 붓습니다. 벌써 차 향기가 아주 그윽하게 올라옵니다. 차는 1분에서 2분 정도 따뜻한 물을 만나서 잘 어우러져야지만 차가 아주 맛있게 우러나온답니다. 다관에서 차가 우러나올 동안 잠깐 기다려 보겠습니다. 펜주는 이 차를 드실 손님들을 생각하면서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차를 우리게 된답니다. 배려와 존중의 마음을 담아서 맛있게 우러나라, 맛있게 우러나라 이렇게 주문을 외우는데요. 오늘 차를 대접받는 우리 친구들이 이 차를 맛있고 아주 힐링하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차를 한번 따라 볼 텐데요. 따르는 순서가 예열하는 물을 따를 때랑 조금 달라져 있습니다. 어떻게 따르는지 한번 볼까요? 여기는 차 향이 아주 가득하답니다. 선생님이 차를 따를 때 몇 번에 나눠서 따랐어요? 네, 3번에 나눠서 3번부터 조금씩 따라서 왔다 갔다 이렇게 마지막 장까지 따랐습니다. 한 번에 따라도 될 텐데 이렇게 여러 번 나눠서 따르는 이유가 있을 텐데요. 왜 선생님이 이렇게 나눠서 따랐을까요?
네, 우리 친구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차의 맛과 향과 색을 균등하게 맞추기 위해서랍니다. 차는 아주 예민하기 때문에 차가 우려지는 동안의 시간이 차를 따르는 동안에도 계속 차가 우러나온답니다. 그럼 1번에 한 번에 다 따라버리면 마지막 잔하고 맛이 다 다르겠죠. 그래서 균등하게 맛을 내기 위해서 이렇게 3번에 나눠서 따랐습니다. 자, 차가 우려지면 팽주잔을 먼저 확인을 하게 됩니다. 팽주잔을 여기 내려놓고요. 그리고 오늘 오신 손님 중에서 가장 나이가 많거나 어른인 손님은 1번 잔을 드리게 됩니다. 차탁에 찻종을 올려서 두 손으로 공손하게 차를 냅니다. 자, 그리고요. 차를 드시기 전에 팽주가 먼저 기미를 한답니다. 팽주는요, 차가 잘 우러나왔는지 먼저 색깔도 확인하고요. 그리고 향도 확인을 하고 살짝 맛을 먼저 본답니다. 네, 차가 아주 맛있게 우러났습니다. 자, 그러면 손님들 향해서 드시지요 라는 뜻으로 가볍게 목례를 합니다. 그럼 이제 우리 친구들하고 차를 마시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친구들 준비되셨죠? 네, 오른손으로 찻종을 감싸줄 거예요. 그리고 왼손바닥, 손가락 쪽에 살짝 찻종을 올려놓습니다. 엄지손가락으로 살짝 이렇게 받칠 거예요. 오른손으로 감싸지고, 그리고 바른 자세, 허리도 펴고 어깨도 펴고 날개도 펴고 반듯하게 두 손으로 찻종을 잡습니다. 차탁을 같이 들진 않습니다. 찻종을 두 손으로 이렇게 받쳐듭니다. 그리고 제일 먼저 눈으로 색깔을 감상합니다. 차가 맛있게 예쁜 색으로 우러나왔는지 차 색깔을 감상을 하고, 그리고 가슴으로 올려서 향기를 마십니다. 자, 코에 가까이 다가가서 킁킁대지 않습니다. 자연스럽게 우러나오는 차향을 즐깁니다. 그리고 나서 입으로 가져가서 한 번에 원샷 아닙니다. 3번에서 4번 정도 천천히 나눠서 맛을 음미합니다. 같이 한번 마셔보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단전 밑으로. 네, 차 맛이 어떠세요? 차 맛이 좋습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마셔보겠습니다. 네, 오늘 우린 녹차는 더 향기가 더 짙은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선생님과 함께 차를 마셔보았습니다. 우리 친구들 지금 자리에 아마 다식도 함께 준비가 돼 있을 거예요. 다식은 오른손으로 집어서 먹을 때는 왼손으로 입을 살짝 가리고 한 입에 쏙 집어넣고, 그리고 소리 나지 않게 오물오물 맛있게 먹으면 되겠죠? 다식을 곁들이면 차의 깊은 맛을 더 느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과 함께 차를 직접 우리고 마셔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 처음 차를 마셔본 친구도 있었을 텐데요. 자, 달의 체험 어떠셨어요? 차는 건강한 음료이기도 하지만 차를 마시면서 나를 사랑하는 마음을 키울 수가 있답니다. 그리고 차를 준비하면서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마음도 함께 배울 수가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앞으로 차를 마실 기회가 점점 많아질 텐데요. 차를 마실 때마다 나에게 좀 더 집중하고 다른 사람을 존중하는 귀한 마음을 함께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인사하고 마치겠습니다. 공수 인사.